3장이죠. 옥내소화전 설비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옥내소화전이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하서 쭉 연결되는 게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쭉 넘어갈 텐데, 그게 다 물을 이용한 소화 설비를 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용한 소화 설비에 첫 번째 옥내소화전 설비를 하는 거고, 옥내소화전 설비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왜? 기본 원리가 동일하다 보니까 원리를 한 번만 설명하면 그 다음에 뒤에 가는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옥내소화전이 첫 번째 수계소화 설비다 보니 설명이 좀 많습니다. 자, 일단 옥내소화전 개통도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옥내소화 다 끝나고 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냥 그리시면서 부분에 대한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한번 그리면서 그림을. 자, 오른쪽에 보면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소화기구 설치 대상은 해볼만 하긴 했죠? 근데 이 설치 대상은 이제 양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공부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느 하나의 당이 되면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얘가. 어쨌든 많아서 뭐 공부하라는 말 못하겠어요. 용어의 정의는 옥내소화전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332페이지에 수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원의 양, 가번에 옥내소화전 및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그 소화전이죠, 소화전. 한 층에 소화전이 3개씩 있는 걸로 제가 그렸어요. 소화전이 층당 3개씩.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화재 발생하면 호스를 쭉 펴가지고 노즐에서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수조가 2개가 있어, 수조가. 얘가 더 크게 그렸는데, 실제는 얘가, 메인 수조가 여기 있어요, 메인 수조가. 얘는 보통 저수조, 아래에 있으니까 저수조라고 말하고, 옥상에 있으니까 옥상 수조라고 말합니다. 그럼 수조에는 뭘 저장해야 돼? 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물을 저장해야 되나요가 모든 수계소화 설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물을 이용해 불을 끄는데 물 얼마 저장해 줘야 돼요? 그거죠? 이것을 우리가 수온의 양이라고 그래요. 수온의 양. 물의 양 얼마 해야 돼요? 수온의 양. 자, 원래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 수온의 양은 유효 수량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럼 유효 수량이 뭐예요? 그러면 유효 수량은 N 곱하기 130 리터 퍼 미니트, 시간은 20분, 40분, 60분이다 이거죠. 20분, 40분, 60분. 그죠? 자, 어느 때 20분이냐? 건물의 층수가 29층 이하일 때는 20분을 하고, 30층에서부터 49층 건물에는 40분으로 하고,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60분으로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온을 구할 때는 여기까지는 딱 정확하게 딱 정리되어 있죠? 시간에 대한 개념은 그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라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N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우리는 모든 법은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화설비는 누가 쓰는 설비야? 소화설비는 소방대가 여기 오기 전에 소방대 상물의 관계인들이 불을 끄려고 하는 게 우리가 소화설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화설비는 초기 소화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초기 소화. 화재 발생했을 때 초기에 얼른 불을 꺼야 되는 게 소화설비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2개 층에서 동시에 발생할 일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건물 전체 중에 한 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2층에서 발생했는데 불이 옮겨 붙으면 어떻게 위에 층으로? 그건 가정하지 않는 거야. 왜?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하니까.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는 불이 옮겨 붙지 않습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층에도 3개, 모든 층에 전부 다 3개씩 다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자, 예를 들면 같은 3개인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다른 층에는 다 2개씩 있는데 한 층에만 3개야. 그럴 때는 가장 많은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다른 층에는 2개인데 가장 많은 게 3개면 가장 많은 개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어차피 3개니까 3개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3개고. 여기서 물이 나올 때 얼마로 나와줘야 돼? 노즐에서? 이따 바로 암기하겠지만 물이 노즐에서 1분에 130L per minute 이상이 방출이 돼야 돼요. 하나당 130인데 3개니까 얼마야? 390. 맞죠? 네. 여기가 130이면요. 여기는 더 많이 나오고 여기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는 얼마나 더 많이 나와요? 몰라. 그래서 그냥 법은 가정이니까 실제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130씩 보는 게 법이에요. 130 보는 게. 여기는 더 나오지. 여기도 얼마로 보는 거야? 130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노즐의 개수가 층당 가장 많은 거 3개. 한 개당 얼마? 130. 그리고 얼마 동안? 20분 동안, 40분 동안, 6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 유효수량이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유효수량을 구해서 여기다가 이상이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수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일반 교재나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복잡한 게 좀 느껴지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이상이라고 쓰고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야? 수온이라고 쓰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이 그 말인데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 되려면 원래는 수온은 유효수량 이상이고 유효수량은 이것이 유효수량입니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다 이상이라고 쓰면 수온이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 되니까 보통 유효수량을 말 잘 안 써. 그냥 수온이라고 바로 쓴다. 법을 읽다 보면 요 개념이 좀 필요할 때가 하나 딱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수온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거 이상이에요 라고 쓰면 수온이 된다. 자, 내가 구한 수온은 뭘 구한 거냐면 지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여기 있는 주된 수온, 저수조에 저장하는 양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3개를 집어넣는 거죠. 3개. 그리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층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층수가 안 나오면 29층 이하라고 보는 거예요. 층수가 안 나와. 원래는 제대로 문제 내려면 층수가 나와야지.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안 나와. 그러면 20분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3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 40분이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55층짜리에 그러면 60분이 되는 건데 보통 시험에는 층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20분으로 보는 거야. 20분으로. 자, 20분으로 볼게요. 그럼 얼마 나와? 3 곱하기 130 곱하기 20 하면은 7,800리터가 나와요. 그러면 7.8 큐빅미터가 나오는 거지. 이거 이상 저장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요 저수조에다가 7.8 맞나요? 네. 7.8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많으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저장하는 양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옥상에 저장하는 양은 그 밑에 나와 있죠? 2번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은 옥상에 설치한다. 말이 좀 복잡한데 먼저 설명부터 하고요. 자, 옥상에 얼마 저장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효수량이었죠? 맞나요? 유효수량이 얼마를? 3분의 1 이상은 어디에 저장해 줘야 돼? 옥상에 저장해 줘야 돼. 옥상에.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7.8 이상을 저장하고 이거는 2.6이 되겠죠. 2.6 이상을 저장하면 되는 거야. 3분의 1만 저장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저장했냐면 9 큐빅미터를 저장했어.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죠. 7.8보다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얼마 저장해야 돼? 여기는 2.6을 저장해야 돼, 지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7.8만 저장하면 되는데, 9를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말이 복잡하지만, 유효수량 외 유효수량이라는 거는 얘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따로 저장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자기 것만 만족하면 돼. 남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네 것만 만족해. 여기는 7.8 이상이니까 7.8 이상 만족하면 되고, 얘는 얘 신경 쓰지 말고 너무 2.6 저장하면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 뜻 자체가. 근데 말을 그렇게 법에도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합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 전혀 별개야, 전혀 별개. 그죠? 예,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유효수량 이상,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얼마니, 적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얼마나 많다고 해도 남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옥상수조를 왜 설치하는 거냐라는 거야. 그죠? 예. 자, 원래는 얘만 있으면 돼. 얘만 있으면 여기 있는 물은 이 펌프죠, 펌프. 펌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얘가 왜 필요해, 옥상수조가? 그렇죠. 예. 보통 공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옥상수조는 여기 있는 물이 부족할까봐 설치하는 게 아니야. 부족할까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을 아무리 많이 쳐다가면 뭐예요? 여기 펌프가 동작하지 않으면 이 물은 절대 한 방울도 올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펌프 고장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불능이라면 가장 높은 층보다 옥상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밸브를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화재 발생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는 불만 끄면 돼,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 자동으로 돌아서 물을 계속 퍼 올려. 근데 자동으로 돌아야 되는데 고장이 났으면 안 돌겠죠. 그럼 이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내려와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부실하겠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얘를 그림으로 봐서 모르는데 얘를 옥상수조라고 말하는 문제가 있고 고가수조라고 말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지 않으면 얘는 옥상수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옥상수조가 완전 다른 말이야. 우리는 그냥 그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말 같잖아. 옥상이 높으니까 높은 데 있으면 고가잖아. 근데 말이 달라, 법에서. 옥상이라는 건 맞아. 말 그대로 옥상에만 설치하면 옥상수조예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물은요, 이 펌프 때문에 여기에 규정 방사량과 여기 압력은 얼마나 되냐면 압력은 0.17 메가파스칼에서 0.7 메가파스칼 사이를, 그러니까 여기가 압력이 제일 적은 곳이니까요. 네, 요것만 할게요. 여기는 압력이 제일 적은 곳이 어디야? 가장 높은 층의 가장 끝이죠. 여기가 13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압력은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펌프가 정상 동작이 되면 무조건 얘는 나오게 설계했겠지. 안 나오면 되겠어? 나오게 설계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펌프가 고장이 나면 얘는 물을 못 퍼 올리잖아. 근데 얘가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수리학 안 해서 그런데 압력은 이런 거잖아. 1기압이,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은 얼마냐면 0.101325, 그냥 복잡하니 0.1이라고 할게. 0.1 메가파스칼이에요. 1기압은 10m H2O예요. 1기압은 0.1 메가파스칼이고 1기압은 10m H2O. 여기 H2O가 뭐지? 물이잖아. 얘는 물속 깊이나 높이나 똑같아. 그죠? 예. 10m 깊이나 10m 높이는 1기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물이 채워져 있고, 자, 얘가 최고층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최고층의 소화전이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가 옥상이죠. 옥상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 그런 거 저런 게 해도 한 3m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3m가 되면 3m의 낙차로 떨어지는 압력 얼마밖에 안 돼? 3m H2밖에 안 나와. 그럼 압력이 나와, 안 나와? 낙차가 10m가 낙차가 차이가 나야 이만큼의 압력이, 얘는 얼마야? 낙차로 따지면 17m지, 17m. 0.1은 10m니까 100배죠? 100배가 0.17 나오려면 낙차가 얼마가 돼야 돼? 17m 낙차가 나와야 압력 이만큼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높이가 바로 최고점 기준한다면 3m밖에 안 나오면 압력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얘한테 압력 안 나온다 막 뭐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옥상수조는 물은 나오는데 압력이나 유량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물만 나오면 되는 게 옥상수조야. 옥상수조. 근데 고가수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고가수조는 요 펌프 대신 설치한 거야. 펌프 대신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죠.
고가수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옥상수소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옥상수소는 썩 좋은 건 아니야. 왜? 제일 좋은 건 얘가 제일 좋은 거. 동작되는 게 좋은 거지. 충분한 양의 물을 충분한 압력으로 밀어 올리는 거잖아. 맞나요? 그런데 옥상수소는 뭐야? 물은 나오긴 나오는데 물도 별로 많지도 않아. 3분의 1밖에 안 돼. 압력도 안 나와. 그러니까 물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는 옥상수소는 어쩔 수 없이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런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뭐 얘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옥상수소 설치 제외 대상이 나옵니다. 옥상수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읽어보셔가지고 보통 시험에 틀린 거 고르라고 하니까 하나 뭐 하나 싹 바꿔놓을 거야. 그죠? 이거는 옥내소화전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설비도 다 똑같아. 자,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에서 10m 이하인 경우, 5번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번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을 함에 설치한 경우,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자, 7가지 이거 줄줄줄 계속 읽고 다니셔야 돼. 그럼 요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요즘 옥상수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왜? 일부러 5번을 만들어.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일부러 만든다는 게 뭐 꼼수 부리는 게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이야. 얘가 뭐죠? 5번?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자, 이런 경우죠. 지금 내가 원래는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 얘 하나 고장나면 얘 쓰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를 쓰는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왜? 물의 양도 부족하고 압력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요 주펌프, 얘를 주펌프라고 그래요. 주펌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있는 성능. 보통 동등한 거 쓰겠죠? 똑같은 펌프 2대를 사는 거야. 사가지고 여기다 연결 하나 이렇게 해. 그리고 얘를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물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뺐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이렇게 똑같죠. 그 다음에 요 배관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연결만 해놔.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재 발생하면 맨 먼저 얘를 먼저 돌려. 얘가 안 되면 원래 제가 동작돼야 되잖아. 얘를 먼저 돌려서 동작이 되면 그냥 올리면 정상적이죠. 근데 얘가 동작이 안 되면 얘를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되잖아. 아니, 그러면 2개 다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어. 법은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펌프, 얘는 뭐라고 그래? 예비펌프. 예비용이니까 예비펌프. 그래서 예비펌프로 쓰면 비용도 별로 안 들어. 이 펌프 얼마 하지도 않아요. 설비 전체 비용 중에 뭐 펌프는. 그래서 펌프 설치해가지고 요 배관 길이 얼마 안 가. 이 배관 길이 몇 미터 안 돼. 그 다음에 요 배관 길이 몇 미터 안 되니까 연결해놓고 있다가 하면 얘는 뭐야? 필요하지 않은 거지. 필요하지 않은 거. 그죠? 예.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무슨 하나 뭐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무슨 사업 하나 하려고 한다. 제일 강력한 법이 소방법이야. 학원 하려고 내가 딱 교육청에 가도 맨 먼저 나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학원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아무도 없어. 임대료 물어보지도 않아. 소방법에 문제 없죠?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 걔네들이. 소방법에 문제 있으면, 왜냐면 그 민간인들은 소방법을 잘 모르잖아. 근데 덜커덩 계약해놨다가 나중에 소방법이 안 맞으면 건물에 뭐 비용이 엄청 들어가. 그럼 건물주가 안 해주잖아. 그럼 계약금만 날릴 수가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맨 먼저 교육청 가가지고 학원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소방법에는 문제 없죠부터 맨 먼저 물어보는 거야. 걔네도 경험이 있잖아, 걔네들도. 어쨌든 얘가 수조인데,
옥상에 수조가 다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수조가 보통 그 급수용 수조가 되게 많아. 이 수조가 소방용 수조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 그죠? 예, 그거는 건물주에 물어봐야 돼. 그 수조가 소방용 수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없었다고 하면 소방용이라고 할 것이고, 얘가 있다 그러면 아, 우리는 그냥 소방수조 없어도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아파트 옥상에다 수원이 있지만 그게 소방용이 아닌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얘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 이제? 훨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주펌프는 무조건 전기로 돌아가는 펌프를 써야 돼. 모터 펌프라고 하죠. 모터 펌프. 그 다음에 법에서는 전동기라고 그래요. 전동기. 근데 얘는 뭐야? 자, 여러분들이 두 대의 펌프가 동시에 고장은 안 날 수가 있어. 안 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가 전동기로 쓴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평소에 쓰는 전기는 상용전원이죠. 화재 발생하면 상용전원이 차단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펌프가 두 대가 아니라 10대가 있어도 다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 얘는 상용전원만 연결할 수 있지만 얘는 뭐야? 전기랑 관련이 없는 게 내연기관의 펌프죠. 남자분들은 내연기관 알잖아. 엔진. 그래서 기름이나 가스를 통해서 돌아가는 자동차, 경운기 전부 다 뭐야? 펌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쓰면 전원이 차단되어도 문제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비상전원을 연결해놔라 이거. 비상전원. 그럼 상용전원이 안 되면 얘는 안 되는 거야. 상용전원 차단돼도 비상전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전원이랑 상관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놔라라는 이야기지. 그만 써 있었잖아 아까. 그죠? 얘는 동등 이상의 성능, 내연기관의 펌프로 하든가 전동기는 비상전원 연결해 놓으세요. 그래야 얘가 전원이 차단되어도 얘는 동작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게 제외 대상이 있다. 6번, 학교,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기동 스위치의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소화전 함에 설치한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스프링 옥내 소화전 설비는 옥상 수조 제외 대상 7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은 6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하나 빠져나갔죠. 지금 6번이 빠져나가. 6번은 옥내 소화전에만 있는 거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나머지 다 우리 뭐 계속 공부할 거니까요. 물을 이용한 소화 설비도 똑같이 있어. 근데 6번만 빠져나가. 6번이 뭐야? 자, 여기에 옥상 수조가 있다고 하고 여기 있는 모든 밸브는 평소에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야. 열어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에 전체 벽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옥상에 수조에 밸브 열어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겨울철이 있는 나라에는 어때요? 여기다 물을 채우면 겨울에 동결의 우려가 있는 거죠. 동결의 우려가 있는데 동결을 하면 배관이 동파되는 거야. 그러면 겨울에 동결 우려가 있으면 옥상 수조를 물에 있으면 물 채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물을 채우면 안 되니까 물을 넣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옥상 수조를 설치하면 물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결의 우려가 있으면 옥상 수조를 제외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겨울에 난방하지 않는 곳이 어디야? 학교. 방학하니까 난방하지 않죠. 공장, 뭐 일부는, 그러니까 공장도 난방하는 데가 있지만 없는 데도 많아. 창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에 더 많았는데 지금은 딱 3개만. 학교, 공장, 창고 중에서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아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옥상 수조를 빼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 공장, 창고가 겨울에 동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지금 배관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뭐 한두 가지야? 근데 다른 스프링클러 설비나 이런 데는 그 6번이 빠진다고 했죠. 다른 설비는 무조건 여기다 물을 채워야 돼. 다른 설비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을 채우니까 옥상수를 빼준다는 말을 안 하는 거고, 옥내는 뭐다? 핑계를 봐주는 거지. 겨울에 동결우려가 있으면 물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지. 옥내 소화전은 어쨌든 그 언다는 핑계를 받아준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죠? 네? 자,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예. 자, 땡땡이가 있습니다. 별표.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30층에 대한 포인트죠. 30층이 되는 순간부터 수원이 40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50층이죠. 근데 50층은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 근데 30층은 되게 많이 나와. 30층이 아닌 경우랑 30층이 되는 경우랑은 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30층이 되는 순간 수원은 40분이 필요하고요. 30분이 되는 순간 무조건 옥상 수조는 기본으로 설치해 줘야 돼. 아직 하지 않았지만 30층이 되는 순간 예비 펌프는 무조건 설치해 줘야 돼. 29층은 얘를 왜 설치한 거라고 생각하는 29층짜리는 옥상 수조 제외시키려고 설치하는 거죠. 30층이 되면 무조건 얘는 설치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관계없이 얘도 무조건 설치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옥상 수조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30층 이상에는 설치를 해줘야 돼. 그런데 뭐는 다만 2하고 3의 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3이 뭐예요? 고가수조를 가압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사실은 옥상에만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가장 높은 방수구보다 위에만 있으면 물은 나오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죠? 고가수조라는 이야기는 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방수구보다 얘가 높으면 되는 거잖아. 2번과 3번은 옥상수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30층이 더 되더라도 50층이 된다 하더라도 굳이 설치할 필요가 따로 없네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이해 다 되는 거잖아. 그죠? 왜 안 해도 되느냐? 어차피 옥상수조 개념의 것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또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암기하셔야 되고, 자 3번에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 수조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뼈대를 그렸는데요. 제가 지금 그린 것이 중요한 것만 그렸겠죠. 자, 뭐 그린 거예요? 수조, 배관, 펌프, 그죠? 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용으로 해야 된다, 전용.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 수조,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 배관,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 펌프 설치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수조만 말하고 있지만 수조는 전용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꼭 뒤에 나와. 전용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뒤에 뭐지? 다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죠? 그럼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 수조를 꼭 옥내 소화전 설비만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설비랑 같이 쓰다 보면 다른 설비가 이 물을 빼갈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설비랑 같이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떤 때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설비가 빼간다 하더라도 항상 얼마만큼은 요 유효수량만큼은 확보가 되는 거라면 설비랑 다른 설비랑 사용하면 지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그림 3개 나와 있는데 맨 왼쪽 그림은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설비 기사에서는. 자, 가운데 그림 보셔요. 가운데 그림이 지금 얘 정도 보이는 거죠. 얘 정도. 아래에 있는 거 보이는 거죠. 자, 수조가 있는데 펌프가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펌프는 소방용 펌프고 왼쪽 펌프는 다른 설비용 펌프죠. 그런데 물을 빨아들이는 곳, 요거죠. 우리 보통 후트밸브라고 하는데, 후트밸브가 뭐가 항상 낮아야 돼? 소방용이 낮아야 돼. 소방용이. 옥내소환이 낮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보다 높은 게 뭐 일반용이죠. 일반용에서 물을 아무리 빼간다 하더라도 얼마큼밖에 못 빼가. 자기 있는 데밖에 못 빼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유량이 뭐가 돼야 돼? 유효수량이 된다고 하면 일반용에서 아무리 물을 빼간다 하더라도 뭐를 확보돼요? 수온의 양을 확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지장이 없는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로 옥상 수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지. 얘 너무 좀 높아. 얘도 요쯤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배관을. 네? 그래서 소방용이 아래에 있고 다른 설비용 위에 있는 거지. 그 그림을 보시면 돼. 그래서 그 사유 유량이 뭐가 되면 유효수량보다 많으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 전용 수조로 해줘야 돼요. 시작. 그런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겸용 가능합니다.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소화설비용 수조의 흡수구가 아래에 있고 사이 유량이 유효수량이 되면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말이 3번과 4번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5번에 수조 설치 기준. 이것도 한 번만 암기하면 똑같아. 자, 모든 수개소화설비에는 수조가 있을 것이고 수조는 어떻게 설치해 줘야 돼요? 수조에 물이 들어가 있죠. 겨울에 동계열효가 없어야 되고 점검이 편해야 되고 실내에 있는 경우는 조명 설비가 설치가 돼야 되고 수조가 높으면 사다리 설치해 줘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읽으시면 돼. 아, 이게 수조의 설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4번에 가압송수장치. 자, 가압송수장치가 뭐예요? 압력을 가해서 밀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죠? 펌프가 대표적인 가압송수장치입니다. 가압송수장치 때문에 이 압력과 이 유량이 나오는 거잖아. 자, 가압송수장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종류부터 볼게요. 괄호 1번에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 한 장, 2장 넘깁니다. 336페이지에 괄호 2번에 고가수조에 자연낙차를 이용하는 방식. 오른쪽에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방식. 그 아래에 가압수조 이용하는 방식. 뭐 4가지 방식 중에서 아무거나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만 만족하면 된다? 이 압력과 이 유량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4가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로 뭐 쓰겠어요? 펌프 쓰겠죠. 펌프. 그래서 펌프가 제일 길어, 양이. 왜? 주로 펌프 쓸 거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33페이지. 2랑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 줘야 된다. 그죠? 펌프 어디 설치해 줘야 돼? 막 꽁꽁 숨겨놓으면 안 되죠. 접근이 쉽고 이 안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동계열효가 없고 점검 편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2번이 금방 말한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어야 된다. 3번에 소방 대상물이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옥내 소화전 및 호스를 옥내 소화전 아랫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소화전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17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그죠? 네. 다만 하나의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7메가파스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이 펌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국은 이걸 만족하는 거죠. 맞나요? 이 펌프가 해야 될 일은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유량은 130 이상이 돼야 돼. 어디다? 노즐 하나당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3개 다. 그러니까 최소의 값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압력이 작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한 층에 3개를 다 열어 놓은 상태에서 얘랑 얘는 얘보다 크잖아, 압력이. 그러니까 얘 신경 안 써도 돼. 얘가 만족하면 얘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는 거고. 그죠? 만족해야 됩니다. 5개보다 많으면, 아까 얘 수완 안 했는데, 얘가 5개보다 많은 건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법은 나와야지. 5개보다 많으면 5개만 집어넣어 주는 거야. 5개만. 마찬가지. 이것도 그 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압력이 제일 큰 곳은 얼마가 돼야 돼? 압력 제일 큰 곳은 압력의 범위는 0.17 이상 0.7 이하예요. 근데 여기서 0.7 하면 안 되고 0.7은 여기서 해야지. 압력이 제일 큰 곳이 어디야?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이죠. 3개 다 개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개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열 수도 있죠. 그럼 하나만 여는 거야. 최대값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 화재 발생하면. 얼마? 0.7 메가파스칼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0.17 이상이고 얘가 0.7 이하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 우리는 두 개만 본다. 작은 곳에서 0.17보다 큰지 보고, 제일 큰 곳 0.7보다 작은지를 본다. 근데 얘가 0.7보다 커요.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랑이 다 커, 0.7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요 배관상에다가 감압 밸브를 설치해. 감압 밸브. 압력이 너무 크니까 압력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감압 밸브 전까지는 압력이 매우 크다가 감압 밸브 들어오고 나서 압력이 뚝 떨어지니까 여기 압력은 많이 낮아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그리고 아니면 얘는 얘 하나만 0.7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코스로 들어올 때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옥내 소화전 방수구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소화전에 보면, 보통 소화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노즐 끝에 압력이 너무나 큰 거야. 여기 압력이 너무나 커. 그럼 압력을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요게 오리피스거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껴주는 거지. 끼고 나서 얘를 연결하면 여기 지나갈 때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지? 호스 접결구 안쪽에다가 감압상에 설치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호스 안쪽으로 압력이 크게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 배관에 설치하면 감압 밸브를 써줘야 되고, 쟤는 얼마 비싸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호스로 들어가기 전에 압력을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앵글 밸브와 호스 사이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쟤를. 뭐 이런 이야기야. 그죠? 네. 감압장에 설치해줘라. 자,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나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읽었을 때, 옥내 소화전 설비 및 호스릴 옥내 소화전 이렇게 나와 있죠. 옥내 소화전하고 호스릴 옥내 소화전하고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하나만 딱 달라. 근데 그건 나중에 할 때 하도록 하고, 여러분 옥내 소화전은 들어보셨는데, 호스릴 옥내 소화전은 뭐냐 이거죠. 뭐냐? 걔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옥내 소화전 설비는 누가 쓰는 설비라고? 물론 소방대가 나중에 와서 쓸 수 있죠. 원래 목적은 여기 있는 안전관리자라든지 관계인들이 불 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인들이 소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걸로 한번 물 한번 뿌려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어려운데,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건 뭐 소화를 하는 건 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게 큰 어떤 실입니다. 여기에 소화전이 있어요. 여기에 화재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함을 열고 호스를 쭉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스를 풀었으면 다음으로 뭘 봐야 되는 거지? 호스가 꼬이지 않았는지를 봐야 돼. 지금 저렇게 생긴 호스는 중간에 분명히 꼬이게 돼 있어. 근데 하나의 호스가 15m짜리인데, 법에서는 호스를 몇 개 연결하라는 말이 없는데, 보통은 2개는 연결을 해야 일반적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럼 2개 연결하면은 30m잖아, 30m. 내가 막 정신없이 폈는데 얘가 꼬이지 않고 딱 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이 호스를 펴고 바로 저기 앵글 밸브를 막 개방을 하는 거야. 그죠? 밸브 열라고 했더니 너무나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걸 풀려면 돼, 안 돼?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걸 막 풀러.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원래 호스를 쭉 풀고 나서 별로 재미없어. 이렇게 재밌는 얘기 했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호스를 쭉 풀고 얘를 개방해야 되는 거죠. 개방을 하면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데 이 중간이 꼬였어. 이렇게 꼬였어, 중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다가 탁 걸리죠. 탁 걸리면 왜 압력이 0.7보다 작아야 되느냐? 너무 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호스가 꼬여 있었을 때 호스가 파열될 우려가 있고, 또 압력이 너무 크면
이 조작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력은 규정했는데 그 규정된 압력이 0.7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가 불을 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소화전 앞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랬는데도 얼마를 풀어야 돼? 30m를 풀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아파트, 계단실형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계단실이 얼마네? 뭐 한 이만하잖아, 계단실. 그 좁은 공간에서 30m를 풀어봐. 그게 제대로 풀리겠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비전문가이기도 하고, 공간도 좁고, 30m나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물을 쏘겠냐, 이거야.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불 끌 시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각을 한 게, 호스릴이 뭐야? 여기에 호스가 둘둘둘 이렇게 딱 말려 있는 거죠. 이 호스가 그 주유소에 가게 되면은 기름 넣는 호스 있잖아요. 통통하고 통상으로 된 거, 통상된 게 둘둘둘 말려 여기 딱 있는 거죠. 여기서 화재 발생했으면 쭉 당겨서 가면 빨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재 발생했으면 때에 따라 풀을 일도 없어. 그냥 노즐 잡고 밸브 열면 물이 쭉 돌아 탁 나오죠. 이거 해줘야 우리한테 불 끄라고 하지. 어디 우리 불 끄라고 하고 있어. 미국에서는요, 관계인한테 불 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건물 사기 전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건물 사야 돼. 돈 있다 건물 사는 게 아니야. 어? 미국에서는 속된 말로 소화기 하나 쓴 것도 막 소방관이 뭐라고 그래. 당신이 전문가야? 왜 불 끄려고 그래. 피난이나 제대로 하지. 엄청 혼나.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 보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죠? 지금 유독가스가 얼마나 심한데 우리 보고 불 끄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걸 많이 줄여줘야 우리가 시험에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뭔가 지금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불 끄다가 사망사고 나면 아마 말 나올 거야.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뭐 그래서 우리한테 불 끄라고 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불 꺼야지 우리 보고 불 끄라고 하냐.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걔가 뭐다? 호스릴 옥내 소화전인데 다 똑같아. 다 똑같고 나중에 하나만 딱 다른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뭐가 다른 건지는. 자, 1번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거기 보니까 전량정 산출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 펌프가 압력 이만큼이 나와줘야 되고, 유량 이만큼이 나와줘야 되잖아. 이거는 지금 누가 할 일이야, 누가? 이 펌프가 할 일이잖아, 펌프가. 그러면 내가 펌프를, 어떤 펌프를 갖다가 설치해야 이 기준을 만족할 건지를 알아야, 내가 필요한 값을 알아야 내가 선정할 거 아니야. 그 식이 바로 여기 있는 H는 H1, H2, H3 플러스 17m예요. 자, 우리 보통 법에서는 전량정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말로만 맨날 전량정으로만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은 필요 전량정이야. 필요 전량정. 펌프에 가면 양정이 써 있어, 소화기처럼. 얘는 뭐라 그러지? 실제 전량정이지. 펌프에 써 있어요. 유량도 써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내 얼마짜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알아야 얘를 구할 거 아니야. 필요한 값을 알아야 선정을 한다. 필요한 값을 구하는 식은 이거다라는 거죠. 자, 내가 여기서 물이 출발해. 출발하면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야? 가장 압력이 큰 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제일 작은 곳을 봐야 돼. 여기 이만큼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출발하면 물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배관 및 부속물의 마찰 손실 수두 양정. 자, 여러분들, 수두라는 말과 양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단위는 우리 보통 미터라고 써. 수두가 뭐죠? 물 숫자의 높이 두자. 물의 높이. 물의 높이는 뭐야? 압력이라고 했잖아, 압력. 물의 높이가 몇 미터예요? 라고 하는 거고, 양정은 펌프에 쓰는 말인데, 양정은 똑같은 말이야. 미터인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죠. 쓸 때는 미터라고 쓰지만 머릿속에는, 미터 그러면 보통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길이라고 하잖아, 길이. 길이가 아니라 물의 수직 높이를 우리는 수두 양정이라고 하니까 수직 높이 몇 미터의 물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작부터 요 끝까지 마찰 손실을 구했더니, 그러니까 얘는 넓게 말하면 뭐지, 얘는?
압력이지 뭐야, 압력. 압력의 단위 중에 이 단위를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압력의 단위가 많잖아. 그죠? 자, 그 중에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봤더니 압력 손실이 얼마가 나왔냐면, 20m가 나왔어. 그리고 호스의 손실을 구했더니 3m가 나왔어.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부터 요 위에까지가 50m야. 예를 들어 50m. 그러면 수직 높이 50m가 압력이잖아요. 50m. 그리고 얼마? 17m가 왜 17m야? 0.17 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잖아. 그게 17m야. 그죠? 네. 그래서 얘랑은 매번 다를 수 있지. 배관의 뭐 또 구성이라든지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어때?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 17m. 그래서 17m라고 쓰는 거야. 다 더하면 얼마 나와? 90m 나오나? 90m. 맞나요? 네, 90m. 자, 90m가 뭐예요? 필요 전량정.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얘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얘를 출발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출발 압력. 자, 여기서 얼마로 출발해요? 90으로 출발해. 90으로.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만큼 압력이 작아져? 20m만큼 작아져. 호스 통과할 때 3m만큼 작아져. 50m 올릴 때 50m로 작아져. 그러면 얼마가 남아? 17m가 남아. 출발을 90으로 했을 때 이것저것 다 압력이 작아지고 17m가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0.17이라는 게 아니라 0.1보다 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상이라고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도 이상이라고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필요 전량정은 무조건 90m야. 그러면 내가 90인지 알고 펌프를 가서 구입하러 갔어. 그럼 펌프가 많죠. 그 중에 여기 얼마라고 써 있는 걸 골라야 돼? 90 이상의 거를 고르면 돼. 내가 이거를 85짜리를 갖다 설치해 놨어. 그러면 출발이 80으로 출발하는 거죠. 작아지고 작아지면 얼마가 남아? 85로 출발하게 되면 12가 남죠. 12는 0.12밖에 안 되니까 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100m짜리를 설치했어. 그러면 작아지고 얼마가 남아? 27m가 남지. 여기가 0.27이면 잘못된 거야? 어떤 거야? 문제 없는 거지. 0.17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건데 0.1.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한 값을 구할 때는 90이라고 구하고 실제는 90보다 큰 걸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보통 계산은 이거 계산하라고 그래. 뭐하고 계산을 한다고? 필요값을 계산하라고 한다. 필요한 값을 알아야 내가 선정을 할 거 아니야. 아까도 그랬잖아. 소화기도.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하면 그러면 여기서 0.17이 나온 거는 계산만 제대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이상 되는 거를 쓰면 이 압력은 나오는 거죠. 이제는 뭐 넣어야 돼? 얘도 나와야 돼. 0.130L/min. 마찬가지죠? 여기가 130이면 크고 더 커. 이러면 우리 계산 못 해. 그냥 130. 그래서 우리가 수원을 구할 때 이 끝까지 가면 뭘 구하는 거지? 저수원에 저장하는 양을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얘는 뭐지? 하나당 130이니까 3개니까 얼마야? 390. 하나, 둘, 3개를 합하면 얼마가 나와? 390. 누가 390을 해줘야 돼? 펌프가. 그럼 여기는 뭐지? 필요 유량이래. 필요 유량. 필요 토출량. 필요 토출량은 얼마예요? 여기 진짜 요 식이지. N 곱하기 130 L/min가 필요 토출량이야. 그러면 3개니까 얼마죠? 390. 맞나요? 네. 그럼 내가 펌프를 구하러 갔을 때 요거를 만약에 뭐 90이 나왔으니까 100m짜리를 선정을 하고 얘는 얼마가 필요야? 390이니까 450짜리를 하게 되면 되죠? 그죠? 얘는 필요한 값 90보다 크고 얘는 390보다 크니까 된 거잖아. 390도 돼. 근데 얘가 엄청 크니까 얘도 좀 작아도 되지 않을까? 350 이러면 안 돼. 무조건 각각의 값들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거를 선정하려면 필요한 전량정, 필요한 토출량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네. 내가 설계를 하는데 법에는 0.17이고요. 나는 이거를 0.2로 내가 설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20m라고 넣어야 설계가 되는 거지. 맞나요? 예. 뭐,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4번까지 넘어온 거, 4번까지. 예.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게요. 5번부터. 자, 다음 시간 언제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오시면 옥내소화전 끝나고 스프링클러 좀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 왜? 수계소화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하니까. 스프링 넘어가면 이제 이건 그냥 식만 보고 끝내는 거지. 식만 보고. 앞에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